자, 안녕하십니까. 센터장 배영진입니다. 오늘 시간은 이제 지금껏 제가 받아왔던 질문들이 좀 많은데, 질문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 상에 제가 글로 남겨드리다 보니까 쉽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시간을 마련해서 Q&A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비록 보시는 분이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지만 이 질문 답변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칼은 어떤 거 사용하시나요? 제일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칼은 어떤 거 사용하시나요? 헤라는 어떤 게 좋아요? 이런 공구 쪽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공구 쪽에 대한 질문은 쉽게 설명드리자면 좋은 거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비싼 거 쓰셔도 내 손에 익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자, 칼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무거운 칼을 쓴다고 제 앞전 영상에 봐보신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돌려보시면 있어요. 저는 약간 무거운 칼을 씁니다. 올파나 이런 데서 돈 만원짜리 칼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네이버에다가 헤비 메탈 커터라고 쳐보시면 중소기업 브랜드 같아요. 그거를 보니까 오늘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최저가가 1,600원이더라고요. 하나에 1,600원짜리 칼을 씁니다. 저는 칼날은 그냥 도루콕을 쓰고 흑날이 있고 다른 브랜드의 칼인 날이 있지만은 저는 그냥 제일 싼 거를 써서 많이 부러뜨리고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크롬 랩핑은 어렵나요? 그리고 제거 시에 본드가 남는 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크롬 랩핑이 어렵나요? 당연히 어렵죠. 왜냐하면 성질 자체가 일반 필름과 크롬 랩핑은 틀립니다. 그리고 특수한 계열의 필름들은 또 만지는 방법이 틀리고, 이제 처음 만약에 다이를 하시면서 크롬을 만져보시겠다, 이거는 좀 욕심이 과하신 거세요. 일반 필름도 제대로 할 줄 모르시는데 크롬을 만져서 성공을 해보시겠다, 이거는 단호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십니다. 조각조각 내지 않는 이상은 깨끗하게 하기가 크롬 랩핑은 상당히 힘들어요. 열도 많이 못 갖다 대고 성형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크롬 랩핑은 조금 아직은 이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드가 남는다. 본드가 남는 건 이제 필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차량이 도장이 어느 정도의 본딩을 잡는 도장이냐. 도장이 많죠. 불소 도장, 우레탄 도장, 이런 도장 종류도 많은 데다가 그 도장에 다 최적화된 필름들이 아닙니다. 에이버리 필름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한 번은 불량 아닌 불량이 있었는데 제가 진주 색깔을 BM3 시리즈에 발랐어요. 근데 뗐는데 껍데기만 박리가 되는, 이제 본드만 붙어 있고 나머지 껍질만 벗겨지는 상태가 생기더라고요. 그때는 애를 좀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파르 제거제나 이런 걸 원래는 저희가 뿌려서 본드를 제거를 하는데 남는 거는 조금 정도는 남아야 이 약으로 지우는데, 이거는 차 전체 통째로 남아버렸어요. 무려 정품 필름이라고 말하는 에이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맹신하지 않습니다. 에이버리 3M 다 똑같습니다. 본드 남을 부분은 다 남고 남을 차종은 다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드가 남는 부분은 타르 제거제를 뿌려서 이제 본드를 약간, 어차피 본드는 고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액체를 뿌려서 약간 머금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든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하나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타르 제거제는 이제 네이버에다가 ABC 쇼핑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ABC 쇼핑 검색하시면 거기 세차용품이라든가 이것저것 케미컬 종류를 많이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타르 제거제, 빨간색 약입니다. 그거를 사서 사용하시면 제일 잘 나갑니다. 저는 이때까지 써본 약 중에는 그게 제일 괜찮았어요. 자, 다음 질문은 히팅건 온도는 몇 도로 해서 쓰나요? 온도에 대한 질문인데, 디웰트나 보시나 이런 데서 위에 이제 디스플레이 액정이 달린 히팅건이 나오죠. 가격이 17만원 정도, 20만원 정도 하는 그런 제품들인데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온도 조절이 됩니다. 되지만은 이게 약해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뜨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가 나가면, 물론 저도 써봤습니다. 써봤는데 17만원짜리를 쓰다가 고장이 나니까 수리비가 10만원이 나와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죠. 그래서 저는 제일 싼 거 씁니다. 25,000원짜리.
물론 온도 조절 다 돼요. 하지만 디스플레이의 온도 조절이 이제 온도가 몇 도인지 안 나올 뿐이고 손으로 다 측정을 하기 때문에 손을 만져보시면 뜨거워서 데일 정도만 되면 된다. 뭐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면 250에서 300도 사이입니다. 대부분 280도 정도면은 모든 필름은 성형이 가능하세요. 250에서 300 사이. 다음 질문은 이제 특정 영상에 달린 질문인데 GTR 앞전에 제가 하신 거를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헤드라이트 아랫부분이 있어요. 요 평평한 부분이 약간 있는데 그 부분은 왜 선 오버랩을 하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버랩 같은 경우는 선 오버랩이냐 후 오버랩이냐 이런 차이가 뭐냐면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고 방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차는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오버랩을 반대로 쳐놨다. 그래서 필름으로 바람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비나 눈이 왔을 때 물이 흐르는 방향이 있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이런 방향. 모든 걸 다 생각해서 합니다. 그리고 제 그 영상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상으로 정말 눈앞에 갖다 대고 봤을 때도 크게 표시가 안 납니다. 그 정도면은 거의 성공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오히려 라인이 이렇게 보이는 건 안 좋기 때문에 위에서 덮는 방식을 채택을 했었고요. 그때는 오버랩은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눈으로 봤을 때 표시가 제일 적게 나는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선 오버랩 뭐 나중에 하든 먼저 하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 질문이 상당히 많았어요. 필름은 어디서 구매를 하나요? 인터넷에 보시면 뭐 네이버 같은 데도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랩핑 필름 쳐보면은 가격이 현저하게 싼 필름들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뭐 생각보다 비싼 필름이 존재합니다. 근데 제가 대부분 영상 속에 쓰는 필름들은 그 비싼 필름들에 속합니다. 돈 뭐 1m에 돈 2만 원도 안 하는 그런 필름들은 거의 저가형, 완전 쓰지도 못하는 그런 필름들이라 보시면 되세요. 물론 누가 만지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는 그래도 손님 차들을 만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너무 저가형 필름들은 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전 구매를 원하신다 하시면 네이버에다가 SR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한글로 SR입니다. SR 딱 검색해 보시면 반사지 광고 소재 전문 SR이라고 적혀 있는 그 홈페이지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쪽에 들어가 보시면 랩핑에 필요한 공구라든가 필름들을 대부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소비자가로 구매를 하시면 되세요. 물론 근데 SR에서 판매하는 거는 에이버리 3M입니다. 다른 브랜드는 팔질 않아요. 에이버리 3M만 취급을 하고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 택내 필름 같은 경우는 점포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야 필름이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일반인들이 구매를 하시기가 힘든 구조예요. 자, 그 다음 질문은 세차를 해도 지저분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맥과이의 UC라는 거는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UC라는 거는 광택제입니다. 광택제. 연마 성분이 있는 이제 컴파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컴파운드 작업을 하게 되면 일단 광택을 내는 거죠. 광택을 내고 나서 작업을 하면 되느냐. 근데 그렇게 되면 공정 자체가 너무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제가 1강 때 설명드렸던 클레이바 아시죠? 파란색 찰흙덩어리처럼 생긴 거. 그거를 이용해서 촉진을 했을 때 매끈한 상황이 되면 그 위에 탈지를 하고 랩핑을 합니다. 굳이 이렇게 컴파운딩을 해서 UC까지 떠가면서 도장을 만드실 필요는 없으세요. 어차피 덮을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은 랩핑을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요? 방법은 두 가지, 많게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한 가지는 이제 샵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서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하다가 뒤에서 이제 어깨너머로 배우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기술이 축적이 되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아무래도. 두 번째 방법은 직원으로 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 내가 금액을 지불을 하는 겁니다. 월급을 조금만 받는다거나 그럴 테니까
조금만 나한테 기술을 전수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배우는 경우. 근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없습니다. 직원이면 직원이고 교육이면 교육이기 때문에 뭐 중간 경우가 한 번씩 있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하는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정식 교육을 받으시고 요 교육 받으신 내용을 응용을 해가면서 이제 습득을 하시는 방법이 있죠. 근데 감히 말씀드리지만 샵에 직원으로 들어가서 배우는 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뭐 길게는 몇 달, 짧게는 몇 달이죠.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교육을 해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저랑 좀 스펙트럼이 많은 부분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랑 이제 제 마인드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 브랜드를 잡고 이 브랜드를 교육을 시켜드리는 거고. 배우고 싶은 분들은 뭐 놀러 오셔서 한 번씩 보셔도 되시니까 언제든지 전화를 주세요. 전화 주시면 여기 전화번호 제가 띄워놓을 테니까 전화 주시고.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습식 작업 시 겔이 없으면 그냥 물을 뿌리고 해도 되는지, 히팅건이 없으면 드라이기로도 해도 되는지. 습식 작업을 하시는 거는 일단은 한 번에 면을 잡기가 힘든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필름을 얹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면을 맞춰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습식 작업할 때 아무래도 그냥 맹물을 뿌려서 사용하시면 작업이 조금은 힘들 수가 있어요. 필름이 너무 빨리 붙어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겔이 없으시다면 이제 가정에 쓰시는 일반 슈퍼 가시면 요만한 통에 팔죠. 퐁퐁을 뭐 한두 방울 정도 섞으신다거나, 안 그러면 이제 애기들 샴푸 있죠. 존슨진 베이비, 거기서 나오는 베이비 샴푸, 그거 한두 방울 정도 섞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히팅건이 없으면 드라이기로도 되느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드라이기로는 올릴 수 있는 온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애지간한 작업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성형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나 필름을 조금 많이 늘려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히팅건이 필요한 상황이 옵니다. 대부분 뭐 작은 부분, 일자 평면 같은 부분, 마감할 때 정도는 드라이기로도 가능합니다. 다음 질문은 TPF와 랩핑 필름 방식이 많이 틀린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일단은 습식과 건식의 차이죠. 습식과 건식은 마감 방법도 틀리고요. 그 다음에 PPF는 꼬투리 마감이 좀 힘듭니다. 모서리 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랩핑처럼 그렇게 정교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PPF는 재단돼서 나오죠. 재단돼서 나오는 거를 쓰시면은 가장 하시기는 편하신데, 저처럼 혼자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큰 판을 작업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뭐 생활보호 패키지 정도만 작업을 해보시고 큰 판은 아예 시도를 안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는 유선상으로 제가 많이 질문을 받았어요. 뭐 유튜브 상에는 댓글을 많이 남길 수가 없으니까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방에 있어요. 제가 경상북도 구미라는 곳에 제가 있기 때문에 저기 윗지방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시간 내서 내려오시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과정 자체가 뭐 한 달 과정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 동안 일단은 어쨌든 저희한테 여기 이 지역에서 방을 구하셔야 되고 뭐 숙식을 해결하셔야 되는 부분 때문에 조금 힘드신 분들도 많으세요. 저는 교육 진행은 뭐 하루도 괜찮고요. 일주일도 괜찮고 보름도 괜찮고 그 다음에 한 달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과정 자체에 느껴지는 그 숙련도가 조금 틀려지실 거고 깊이가 틀려지십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노하우를 안으로 심어드릴 수 있느냐가 차이인데, 한 달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많겠죠.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오셔서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뭐 진짜 실력이 좋으셔서 스펀지처럼 흡수를 해가신다면 모르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안 되세요. 진짜 손재주가 막 좋으셔가지고 제가 노하우만 살짝 알려드리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일주일로는 자기 차 한 대 완성하기도 좀 힘든 상황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뭐 교육 비용 부분은 제가 이런 온라인상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투자 대비하셨을 때 얻어가시는 건 분명히 엄청나게 큰 걸 많이 얻어가실 거예요. 그거 하나는 제가 확신을 드리고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질문은 안 되는데 대충 뭐 한 10가지 정도가 됩니다. 10가지 정도를 제가 오늘 대답을 해드렸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뭐 이론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또 시간을 내서 영상을 또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는 제가 준비할 때는 뭐 래핑의 장점, 단점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미 해온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질문들만 대답을 해드린 거니까 자, 영상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제 많은 발전과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의 센터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